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건축 3 수업 중에서 패밀리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대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지 만드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토목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건축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템플릿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 선택해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곤란하니까 처음에 맞출 때 여기 있는 그리드를 맞춰 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삽입에서 레빗 링크를 걸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건축 모델링. 그거를 여기다 맞출 거예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거가 기본 설계 도면 있습니다. 건축 모델링을 열어서 맞출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자동으로 불러올 때 원점 대 원점으로 불러올 거예요. 원점 대 원점.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불러왔죠. 불러온 거를 일단은 픽스할 거예요. 고정을 시켜 놓고요. 지금 인면도에 가보면 레벨이 없을 거예요. 지금 레벨이 없기 때문에 레벨이 없죠. 없습니다. 만들어 오는 레벨이 없어요. 이거는 불러온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까지 없죠. 그래서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지하만 만들 수도 있고요. 1층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두 개만 할까요?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두 개만 지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높이를 마이너스 3점 만들고 이름을 바꿔버렸네. 그 다음에 얘는 1200. 얘를 0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하나 0으로 만들고 얘를 1200. 1200보다 높은 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름은 그냥 레벨로 똑같이 맞춰 버릴게요. 굳이 이름이 필요 없으니까 높이랑 0 요거를 다 그냥 요거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도 필요가 없죠. 이름이 마이너스 3000 레벨, 2층이 마이너스 0 레벨이죠. 0 레벨. 지붕이 1200 레벨.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얘를 조금 밖으로 뺄게요. 잘 보이게. 또 밖으로 조금 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3개의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평면도로 0레벨로 가볼까요? 0레벨이 실제로는 없는 레벨이죠. 그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형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넣을 거라서 지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지형 만드는 방법은 여기 삽입 탭에서 지형 연결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형 연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죠? 건축의 여기 매스 작업의 대지 탭에 지형 면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던 모델링 방식입니다. 뷰 범위 바꾸는 거는 가르쳐 줬었죠. 뷰 범위를 바꿔가지고 배치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배치도를 만들고 나서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수치 지형도가 있으면 그 수치 지형도를 여기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도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깝니다. 건물이 여기 있고 가운데 있고 이 주변에 도면을 깔고 나서 여기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지형면 기능을 이용해서 수치 지형도에 있는 지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에서 가져오기 인스턴스 기능 이용해서 여기 있는 CAD 파일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클릭한 다음에 지형을 만들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형을 만들 때 이 점들이 수치 지형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점들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형이 아닌 레이어, 건물이나 도면 레이어를 선택해 버리게 되면 지형이 다르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형의 등고선에 있는 레이어들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면 등고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레벨을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나면 지형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을 그려 넣고 대지 경계선을 그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편집을 하죠. 그 다음에 건물 패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높이.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에는 절토, 이쪽에는 성토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표면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조경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좀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레벨을 맞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기 보면 절토 성토 되면서 여기 요 점들이 이 지점하고 여기랑 레벨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레벨을 강제로 맞춘 겁니다. 요 점들을 편집해 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렇게 점들을 돌아가면서 찍은 거예요. 레벨을 맞춰서 인면도에서 0레벨을 해서 여기 이렇게 찍은 겁니다. 건물 패드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패드랑 지형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패드 부분을 편집을 하고요. 재료를 변경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형이랑 건물 패드 부분을 변경을 한 거고, 표면 분할을 이용해서 너무 지형이 크니까 잘라낸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요만큼만 남겨놓은 거고, 이게 표면 분할 기능이고, 그 다음에 소구역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형에서 이제 도로가 돼야 될 부분과 조경이 들어갈 부분들을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립니다. 단일 패곡선 형태로 그려주면 지금 이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렇게 깐 겁니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선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다 그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바꿔주면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는 소구역 기능 이용해서 잔디로 조경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이 옆에는 이제 주차장을 그려 넣은 거예요. 참조평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들어갈 자리를 그림을 그린 거고, 주차장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편집을 해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건물 패드 기능에서 이거 평지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평지로 표면 편집을 해서 높이 진입로 부분 경사로를 만들어 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입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절토와 성토된 이 부분에는 재료 변경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죠? 주변에는 녹지를 또 이렇게 조경을 깔아준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건물, 그러니까 지형만 따로 조경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템플릿에 관련된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러오면 링크 해가지고 조경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조경만 편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형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도어에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는 지금 이거랑 작년에 했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는 건데 우린 수치 지형도를 이번에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것들을 점을 찍어 가지고 만듭니다.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자동으로 지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은 이제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커집니다.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점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의 규모가 저번에 했을 때보다 좀 더 이제 용량이 커요. 그래서 지형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치 지형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대지 경계선을 여기에다 그려야 되니까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CAD를 가지고 올게요. 자, CAD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건축 도면에 식재 계획도를 넣어 보려고 그래요. 식재 계획도를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고 중심 대 중심으로 한 다음에 현재 비해서만 보겠습니다. 열기 가지고 왔죠. 일단 얘를 맞춰 가지고 이동을 좀 할게요. 여기 모서리를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고정시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주변의 조경을 보면 여기 나무들이 있고, 여기 이건 뭐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목들이, 이것도 수목이구나. 이거는 관목이고 이거는 좀 규모가 있는 수목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심었구나. 그죠? 여기 보면 크기들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5m고 폭은 0.6. 이건 좀 작은 거. 얘는 높이가 이거 1.5m. 이거는 3.5m. 그죠? 반지름은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왜 10이라고 돼 있지? 이거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1m를 표현한 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같아. 이렇게 해서 2m. 잘못 쓴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철쭉을 심었네. 철쭉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거는 아마 라이브러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무 위주로만 표현을 하는 걸로, 이거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대지 경계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대지 경계선을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지형이 있어야 돼요. 지형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매스 작업에 들어가서 여기 지형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면도의 레벨을 여기에 결정할 수 있죠. 이때 여기다가 찍을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레벨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내 건물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었습니다. 확인. 지금 지형이 안 보이죠? 그래픽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자. 지형이 꺼져 있을 거예요. 지형을 켜고 확인. 그러면 지형을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지형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편집을 하려면 참조평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참조평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경계를 이렇게 잡을게요. 요 부분만 지형을 만들게요. 다시 지형 선택해서 편집, 그 다음 점 배치를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배치하면 이제 지형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지금 밖에 삐져나간 거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형을 일단은 기본적인 지형을 만들었어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3D 가보면 얘가 지형이에요. 잘 안 보이죠? 얘가 지형입니다. 재료를 변경해 볼까요? 재료를 좀 더 잘 보이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뭘로 해볼까? 일반에 들어가면 있을까? 흙으로 하겠습니다. 렌더 모양 사용하는 걸로 하고 확인. 자, 흙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보게. 자,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는데 CAD 파일을 한번 볼게요.
남측 인면도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보자 얼마쯤 되죠? 얘? 여기가 1층이잖아. 그죠? 1층에서 아래로 1650 밑으로 내려가 있네. 그죠? 1650 기억해야 되겠죠? 자, 1650이 내려갈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아래로 1650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메스 작업 지형 편집 지금 요 부분에 지금 바꿔야 되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레벨을 전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층보다 1650 내려갔으니까 지금 1층이 우리가 레벨이 1200 레벨이야. 그러니까 밑으로 얼마 내려간 거냐면 450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면도에서 마이너스 450 여기 인면도에 마이너스 450 한 거를 선택한 다음에 요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어디다 찍을까요? 여기다 찍을까요? 지형을 이 선에 맞춰가지고 찍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가야겠지. 그죠? 여기까지 일단 확인. 다시 확인. 그러면 이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 게 보이네요. 지금 이 밑에 노출돼 버렸네. 노출되면 안 되는데. 볼까? 지형이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지? 이 부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1200만 돼 있어가지고. 그지?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1200만 하자. 1200만. 너무 많이 내려가서 보기에 안 좋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형을 선택을 할게요. 잘 안 될 땐 탭. 왜 선택이 잘 안 되네. 표면 편집 들어가서 여기 찍어 놓은 요 부분에 있는 애들 이 부분에 있던 애들 어디 갔지? (1200) 0 그럼 이거 딱 맞네.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네. 지금 이 부분에 암돼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숨어버렸네. 됐지? 드래그로 선택했어요. 얘네를 0으로 바꾸자. 0으로 바꿨어요. 이제 요 부분은 딱 맞았죠? 높이가. 오케이. 그 다음에 동쪽 가보면 1200 올라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가면은 거의 딱 맞아. 얼만큼 차이가 나지? 150 차이가 나네. 150.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이 150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형 편집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선을 찍어 줍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지. 0이니까 지금 1200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50 차이 났으니까 1050 올라간 거잖아. 1050 올라간 거죠. 그죠? 1050 올라간 거를 여기다가 찍어 줄게요. 이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찍어 줍니다.
여기까지 찍어줄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지우고 볼까요? 이거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지울 거야. 얘도 지워. 일단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로 표현하려면 일단 요 라인에 맞춰서 대충 이 정도가 0레벨이 이렇게 있어야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3D로 보면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0레벨, 그죠?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은 다 0레벨이에요. 동측 인면도 가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지, 여기서는 이 뒤로 이렇게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쪽이 0레벨, 이쪽이 지금 이 끝에가 1200으로 만들었나? 그죠? 이거 1200,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뒤로도 약간 경사가 지게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 북쪽 한번 볼까? 북쪽은 평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서쪽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겠네. 그죠? 그러면 지형 자체는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든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부분만 손보면 되겠네. 그죠? 자, 편집 들어가서 지금 요 앞부분은 0이고 이 뒤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됩니까? 위로 올라갔잖아. 그죠? 1200이 돼야 되겠지. 1200.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높아. 그죠? 그럼 여기도 스무스하게 요렇게 올라갈 거면 점을 하나 더 만들어 줄까? 1200 1200이 요쯤에 하나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더 낮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 요 점을 요만큼을 높이를 마이너스 500 정도 해줄까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높게 이렇게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제 건축 모델링은 여기 안 보여도 되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서 링크 관리해서 얘는 이제 안 보여도 되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대지 경계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지 경계선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금 안 보이죠?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도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밑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 도면이 보이죠? 여기다 대고 이제 대지 경계선을 그려줄게요. 자, 매스 작업앤 대지 탭에 보면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스케치에서 입력할 거고요. 선을 이용해서 보자. 대지 경계선이 지금 이 부분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를 대지 경계선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대지 경계선이 어디서 꺾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자, 약간 안 맞긴 해요. 자, 약간 안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조금 안 맞는 거는 선생님이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지경계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디까지 가야 했지? 여기까지 가 있네. 쭉 가서 직선인가? 이렇게 대지경계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한번 숨겨볼까? 대지경계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됐습니다. 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 대지경계선을 그렸고 지형도 만들었어요. 이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만들었고, 그죠? 이제 건물 패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건물 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요 자리가 건물 패드가 들어갈 자리인데, 우리 땅이 건물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단면을 자르면 지형이 건물을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거 아직 지우지 말 걸 그랬네. 치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려면 건물 패드를 깔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형을 잘라보면 볼까? 자, 뷰에서 단면도를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끊으면 나오죠. 잘 안 보인다. 자,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갈 자리잖아. 그죠? 건물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지형이 건물을 파고 들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하가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야 돼. 지형을 이렇게 잘라내야 돼. 그죠? 잘라낼 때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건물 패드를 이용해서 지형을 밑으로 다운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 부분을 아예 잘라내버리는 방법이 있어. 뭐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좀 더 뭐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 건물 패드 기능을 이용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뭐 뭘 쓰든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사실. 자, 그러면 건물 패드 기능하고 잘라내는 기능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형을 한번 선택해 볼까? 지형을 선택을 하면은 이 표면을 편집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밑으로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거든. 그래서 표면 분할을 이용하거나 건물 패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건물 패드를 먼저 보여줄게요. 건물 패드를 이용하면 일단 경계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이 들어갈 부분을 다운시키는 방법, 그죠? 지하까지 다운시키면 돼. 그러면 경계선을 일단은 대충 한번 잡아볼까요? 만약에 내가 경계를 이렇게 잡았다. 좀 편집을 해야지. 얘가 잠깐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아래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죠. 자, 이렇게 건물 패드를 만약에 만든다. 그럼 건물 패드 유형 변경해야 되는데, 레벨 0, 레벨로부터 어디로?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갔잖아. 지하까지 3000.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확인.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되는 거야. 3000만큼 밑으로 얘가 내려갑니다. 0부터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게 해볼까?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질 않네. 자,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리는 건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다운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다운이 돼가지고 내려가 있는 상태야. 왜냐면 우리가 그릴 때 이 바깥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건물 패드로 다운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닌데 다운이 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편집을 잘 하려면 수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귀찮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거를 좀 생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더 잘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따줘야 돼. 사실은 되게 귀찮은 작업이겠지. 픽 기능을 이용할까? 이렇게 따줘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귀찮은 작업이에요.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이렇게 따내는 방법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건물 패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부분을 뚝 하고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 패드 같은 경우에 두께가 있어요. 위험 편집 들어가 보면 지금 두께가 있어요. 그럼 두께를 없앨 수 있는 한계가 1까지야. 이런 식으로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없애서 밑으로 다운되는 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다운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걸 한번 불러와 볼까? 링크. 이렇게 불러오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맞춰진 거지. 그죠? 지금 여기는 안 맞았잖아. 그죠? 요거를 이렇게 맞추면 사실 됩니다. 맞춰야 사실 보기에 좋아요. 근데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손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이렇게 맞추면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다 따야 돼. 따거나 아니면 이거를 건물 패드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 여기 보이는 표면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표면 분할 누른 다음에 지형 선택한 다음에 그래서 잘라내고 싶은 부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는 똑같죠? 근데 여기 선이 쭉 생기죠? 얘만 댕강하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 차이를 보여줄까요? 차이를 보여주면 단면도를 보게 되면 지금은 건물 패드로 그린 부분은 잘려 나갔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아랫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되는데 잘라버리면 지금 단면대 위치를 좀 바꿔볼까? 잘라버리면 이렇게 없어져 버려. 이렇게 없어져 버린 요런 차이밖에 없어요. 요런 차이입니다. 요런 차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써도 괜찮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거 없애버린 거는 다시 원위치.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은 요거를 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아직 덜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경계선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좀 귀찮지? 귀찮은 작업이에요. 아, 잘못 눌렀네. 자, 건물 패드 아까 이 건물을 좀 숨겨야지. 보이면 못 만드니까. 숨기고 건물 패드 선택해서 편집 누른 다음에 한쪽만 해보자. 그죠? 하는 김에 한쪽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엄청 귀찮은 건데 여러분들만 시키면 여러분들 속상하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마무리 좀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였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고요. 가볼까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에요. 지금 우리 지형을 보면 여기에 주차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주차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그린 건가? 이거 철골 구조 같죠? 철골 구조가 뭐가 뚜껑이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우리는 요거를 만들진 않고 그냥 여기에다 바로 주차 라인을 여기다 그려 넣는 걸로 할게요. 자, 주차 라인은 조금 이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조경이랑 여기 대지 부분을 구분을 지어 봅시다. 구분을 지을 때는 일단 요 부분에 뭐랄까 여기 경사로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랑 이렇게는 같은 재료라고 볼까? 아, 여기는 다른 재료로 보지 뭐. 여기 하나, 여기 다른 재료 하나, 요 앞에 부분에 다른 재료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조경 부분은 녹지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일단 요 주차장 있는 부분은 소구역 기능 이용해서 여기다 시멘트가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요. 시멘트가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형을 일단 땁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지형에 맞춰서 이거 다 따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니까 그려볼게요. 소구역은 내가 아까 건물 패드를 깔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가 있잖아요. 내 땅을 벗어나가지고 그리면 안 돼. 내 땅 안에서 그려야 돼. 그래서 건물 패드로 여기를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도 다 그려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까?
잘라낼게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쵸?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까 내가 뭐 하나 그리지 않았나? 됐습니다. 확인 누르고 3D로 보면 요만큼 주차장 생길 부분. 재료를 아스팔트로 해볼까? 아스팔트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에 있나? 여기 있네. 이걸로 도로를 아스팔트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거 너무 새까마니까 잘 안 보인다.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너무 어두워서.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에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주차장도 한 김에 해볼까? 이렇게 하고 주차장 구성 요소가 여기 있잖아. 그죠?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4800에 2400으로 그려져 있네.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지금 맞나? 레벨 0. 지금 얘가 왜 선택이 안 되지?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선택이 안 됐나 보네. 다시. 어디 갔어? 보이질 않네.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이렇게 되면 보이질 않는데. 일단은 회전. 90도를 돌려놓고 이 밑에 가버렸어. 마이너스 1단위를 위로 끄집어 올린 다음에 나중에 바꾸든가 하자. 지금 얜데 얘가 선택이 안 되네. 아, 왜? 세호스트. 지금 여기서는 안 되네. 아, 이게 좀, 얘가 왜, 선택이 안 되네. 그렇다면, 모델선을 이용할까? 모델선을 한번 이용해보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경계를 이쪽으로 할까? 복사 다중 구속 여기까지. 이제 주차장이 하나 더 있네. 지금 장애 주차장이 두 개인가? 이것까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됐죠? 모델선이 보이죠? 이건 뭐지? 이건 장애인, 얘는 일반인가? 얘 뭐 좀 이상하다. 보자. 얘가 3430? 왜? 이것도 2300? 다시 그리자. 다시 그리는 게 좋겠다. 얘를 3400, 그 다음에 위에도 3400. 장애인이 두 개인 걸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지? 아니야. 2400. 다 2400이 나오네. 오케이. 3D로 다시 돌아가서 얘를 여기에 맞추면 되고, 복사해서 그러면 주차장 끝. 얘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 넣은 다음에 얘를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서 얘는 3490도 확인. 그 다음에 어디였어? 예, 3400. 예, 3400 확인. 얘를 이제 이동해서 여기다 맞추고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그쵸? 지금 이름이 지금 4800으로 했는데 5000으로 통일하자. 으로 바꾸고 밑에 얘네들도 다 5000으로 바꾸자. 됐어. 일단 고쳤어요. 지금 약간 안 맞죠, 뭐가. 얘네는 패밀리 편집을 사실 해야 돼. 평면. 면 지금 얘가 5000. 얘는 지금 5000 맞아? 5000, 2400.
그대로 돼 있네. 오케이, 확인. 패밀리를 저장? 뭐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장하지 뭐. 저장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장 다 그렸어요. 주차장 다 그렸어요. 이제 모델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는데 일단은 지우지 말고 일단 놔둘게요.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지금 얘 이쪽에 만든 얘를 패밀리 편집 들어가서 조금 바꿔봅시다. 장애인 주차장이잖아. 그지? 아유, 잠깐. 편집. 3,400. 3,400. 그 다음 여기에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림을 그리지. 여기 보면 이렇게 선 종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는 못 그릴 것 같고 대충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고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이 안 나. 도면을 좀 볼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큰가? 좀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나?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손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리면 되나?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크게 안 생기지 않았나?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로드노 닫기. 주차 공간 2번으로 할까? 저장. 지금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졌어.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 2대, 나머지 일반.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볼까? 또 해야 될 거. 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고, 이쪽도 그렇고, 여기 조경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소구역으로, 이만큼. 잘 안 맞네. 카테고리를 이번엔 뭘로 해볼까? 잔디로 해볼까? 일반에 잔디가 있었던가? 흙, 모래. 어디 잔디가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일반. 다양한 애 있나? 없네? 찾아볼까? 어디에 있을까? 기타? 수목? 수목이 잔디야? 아, 잔디가 있네. 올린 거 맞아? 잔디. 어? 어디? 여기 있네. 됐지? 오케이. 확인. 확인. 오케이. 잔디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가 되는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건축 모델링에서 벽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만들지 못하겠네. 그러면 얘도 그냥 경계 부분만 소구역으로 만들자. 경계 부분, 요 부분 이걸로 만들까? 이게 쉬울까? 이게 쉽네.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까지. 여기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 이건 나중에. 그렇죠? 얘는 재료를 콘크리트로 할까? 콘크리트. 이걸로 할까? 이렇게 경계 됐죠. 그 다음 해야 될 거 뭐냐면
여기 보면 대지 구성 요소에 보면 수목이 있어. 그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1m짜리. 그 다음에 뭐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비슷하게 한번 넣어 볼까요? 비슷하게. 똑같이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5m에 0.6 정도 되는 수목을 한번 찾아볼까? 1.5m, 1.6m짜리 있네. 일단 똑같은 건 없을 것 같고,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해볼까? 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게 더 비슷한데? 여기는 2.5m, 2.5m, 2.5m가 있나? 향나무? 사실 이거 숫자 바꾸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는 못 찾을 것 같고 개나리가 있네. 뭘 해볼까? 아까 2.5m 정도 되는 거 있던데 없네? 3m 할까? 층층나무? 처음 들어보는데? 얘는 뭐야? 얘는 더 작은 거네. 2m짜리네. 2m짜리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있나? 못 찾겠다. 얘는 뭐지? 이게 아까 한 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향나무? 향나무 할까? 이거 너무 사이즈가 다르다. 바꾸면 되긴 하는데 얘 뭐지? 매화나무? 얘랑 얘랑 같은 건가? 얘 뭐야? 3.5m 4.5m짜리가 있네. 자작나무? 다 맞추기 힘드니까 적당히 맞춰봅시다. 옆에도 3m짜리네? 삼나무? 뭐 똑바로 모델링은 안 됐지만 얼추 맞춰봤어요. 그래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렌더링 걸면은 좀 다르게 보이긴 해.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 간단하게. 용량이 클 때는 이런 거 렌더링 걸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기는 건데 이렇게 해도 사실 무방해요. 무방한데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트윈 모션을 배우면 트윈 모션에서 이거 나무와 관련된 거를 심는 거는 트윈 모션에서 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이런 나무가 들어가면 용량이 커져요. 사람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레빗에서는 이런 나무가 안 들어가도 사실 괜찮아. 그래서 잘 안 넣어. 여기서 나무나 사람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일부러 잘 안 넣어요. 그래서 지금 넣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는 것만 알아 놓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왜냐면 나중에 트윈 모션에서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넣는 것만 시범 보여준 거고 지워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트윈 모션에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나무 말고 다른 것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사람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할게요. 수목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것도 일람표로 만들 수 있어. 조경을 했잖아. 그죠? 이때 들어간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일람표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야.
여기 주차장도 마찬가지야. 주차장도 뷰에서 일람표 기능 이용해서 보자. 지금 여기 수목 있는데 수목 우리 빼버리고 주차장 여기 있지. 주차장 일람표에서 확인. 이렇게 넣으면 주차장 여기 4000 곱하기 4200짜리 4000 곱하기 4800 곱하기 3400짜리에서 이렇게 수량이 나와. 이렇게 나와. 그지? 패밀리 뷰형을 지금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름을 똑바로 안 바꿔놨더니 이렇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나중에 계산하기 쉽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경을 마무리하면 되고, 우리는 일단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일로 들어가는 대지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을 조금 더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아스팔트 부분이거든. 경계를 편집해서 지금 지형이 요 면까지 지금 돼 있어. 여기까지 뭘 하려고 하냐면 길이 연장되는 거를 표현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선으로 잡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땅 밖에 있는 도로에서 우리 땅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할까? 도로 폭이 얼마 나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그리면 도로가 이렇게 해서 우리 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땅 밖에서 도로가 우리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 사실 이쪽으로 지금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땅 밖에 남의 땅이랑 내 땅을 구별하려면 남의 땅의 표시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 대지 경계선 밖에 인접 대지를 경계선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소구역 기능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옆에 땅, 이 뒤에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작업을 안 할 거예요. 작업 안 할 거고, 얘는 일단 지우고. 아, 방금 지웠는데 아무것도 안 없어졌죠? 소구역은 표면 분할은 지우면 없어지는 건데, 소구역은 표면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거든. 그래서 소구역은 지웠다가 뭐 다시 그렸다 해도 원래 있던 지형에는 영향을 안 줘. 지금 주차장 라인 그린 것도 이렇게 지우면 주차장만 지워져. 다시 그릴 수 있어. 이런 기능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단 그려놨습니다. 요 앞에도 보니까 내 땅이 입구가 있던데,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입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도로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로? 그지? 여기에 인접대지가 있다 쳐도, 아니면 여기가 이쪽이 뭐 공원, 아니면 여기가 인접 도로 있는 여기가 여기가 도로인 것 같고 대로변인 것 같고, 여기 인접대지가 이쪽 양옆에 있는 것 같고, 얘가 이렇게 해서 저 뒤에 우리 건물 주차장이 있는 건가 보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겠다. 도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야겠다. 연장을 해볼까? 잠깐.
이게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지우자. 아, 이 부분. 이 너무 작은데? 더. 아, 도로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이 부분 도로. 그 다음 요 부분은 녹지가 있다고 칠까? 녹지? 그러면 경계선 따라서 녹지가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릴까? 여기 인접대지는 녹지. 아, 색깔이 너무 똑같네. 잔디로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뭐가 있었지? 기타에 있었나? 수목. 수목 얘로 하자. 수목. 여기는 잔디, 여기는 수목. 바꿨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얘네들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지금 지울까?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 지금 덜 그린 부분 그리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트윈모션에서 얘 렌더링 할 때 여기랑 여기랑 구별해 가지고 렌더링 하면 돼요. 렌더링 할 때 지금 여기는 하나로 통으로 돼 있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 재질 하나로 입혀야 돼. 그래서 여기다 대지경 이 부분의 소구역을 쪼개 놓으면 여기랑 여기랑 다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통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못 바꿉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재료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로 분리시켜 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형은 얘를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뭘로? 조경으로 할게요. 조경. 그냥 대지로 하자. 자, 대지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그쵸?
대지로 저장을 하고 아까 불러온 거 한번 열어볼까? 레빗 링크 여기다 숨겨놨구나. 얘를 해제. 이렇게 되는. 자,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알겠죠? 그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더 해드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지형 뭐 생각보다 간단했죠. 그죠? 우리가 지형을 많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지형 말고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패밀리를 해야 되는데 패밀리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패밀리 만드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그때 다 오라 그랬죠. 다. 분반 없이 다 올라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다 올라오면 20명 모여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패밀리 만드는 거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패밀리 만드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 작년에 했던 건데 이거 올려드려요. 이거 올려주면 이거 보고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요번에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얘 끄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새로 만들기 건축 템플릿 확인. 여기서 벽을 만들었지. 벽을 이렇게 그리면 저번에 뭐 했어요? 여기다 문을 달았잖아. 그지? 이렇게 문을 달았단 말이야. 이렇게 문을 달았을 때 이 문이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었잖아. 그죠? 이 문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 좀 바꾸자. 그죠? 요 모양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얘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문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20명 다 올라와서 하도록 하고요. 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1시간 정도는 실습하는 거 위주로 갈 거예요. 앞에 1시간 설명하고 뒤에 1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나갈 거니까 목요일 날 여러분들 다 오시고 지형 만드는 거는 동영상 보고 만드시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여기 결과물에 가구를 패밀리로 제작하는 거라고 올라가 있는데 요 가구를 패밀리로 만드는 거는 PDF 파일을 올려준 거 있죠.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간단한 가구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를 할 거고 실제 실습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패밀리를 편집하는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다른 거 특별히 챙겨올 거 없어요. 다른 거 챙겨올 건 없고 여러분들이 패밀리 편집하는 거 배울 거니까 늦지 말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늦지 말고 오고 출석 꼬박꼬박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